대한민국 세계를 이끄는 문화 강국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성장했고 특히 문화 선진국으로 단연 최고의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월드컵 개막식에서 울려 퍼진 가수 이재의 한국어 가사 또 넘어져도 난 또다시 일어나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7월 19일 폐막식에는 또 우리의 자랑스러운 BTS가 무대에 오른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지금 세계인들의 눈과 귀는 우리 한국을 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 강의는 더 기대가 큽니다. 글로벌 문화 강국 대한민국에 대해 강의해 주실 오효진 전 국정홍보처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네, 잠시만요. 네, 오효진 국정홍보처장님은 충북 청주 출생으로 대전 중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국문과에서 학석과정을 마치신 뒤 충북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문화방송과 조선일보, SBS에서 기자로 활동을 하신 뒤에는 정보공보실의 국정홍보처장과 청원 군수를 역임하셨습니다. 3.8 일거 당시 대전고등학교 1학년으로 직접 참여하신 3.8 민주일거의 산 증인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장애인이 하는 강의 들어보셨나요? 아마 처음일 겁니다. 저도 13년 전에 장애인이 됐는데 장애인이 돼서 처음 강의를 해봅니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우리 친구인 이양희 이사장하고 김효경 반장이 처음부터 떠밀어서 못 이기는 척하고 나왔습니다. 잘 하는지 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시 종친회에서 아까 많이 오셨다고 그러는데요. 손 좀 한번 들어주실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총장님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총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신탄진 아시죠? 신탄진 강건너에 편도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강촌 마을에서 태어났는데요. 그 마을이 엄청난 집성촌입니다. 전부 50만 살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한 학년이 60명이었죠. 55명이 옷이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한 동네에 하나 있거나 없거나 그랬습니다. 타성이. 그래서 오아무개 하고 술성을 부르는데 우리 동네에 박태수라고 하는 친구가 살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부르죠. 네 이름이 뭐냐? 벌떡 일어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박태수입니다. 그런 데서 살았습니다. 근데요 우리 집안이 좀 잘 살았어요. 여기 대전고등학교 나오신 우리 친구들, 선배님들 많이 계신 줄 아는데요. 아래운동장 아십니까? 아래운동장. 큰 운동장. 그거 우리 큰 집 밭이었어요. 그걸 돈 한 푼 안 받고 학교에 기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1학년 때인가요? 1년 선배에 계시는 여기 형님들이 우리를 집합시키더니 몽둥이 찜질을 시키면서 오리걸음을 시켰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몽둥이를 때리면서 난생 처음 오리걸음을 하면서 개거품을 불고 고생하던 그 땅이 우리 큰집 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합을 받다 말고 이거 우리 큰집 땅인데 내가 여기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벌떡 일어나서 우리 큰집 땅이라고 하고 싶더라고요. 대전고등학교 한테 제가 할 말이 좀 있는 그런 집안이고 오시 집안이 이런 집안이다 라는 걸 잠깐 소개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소개받은 강의 제목이 문화강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 공부한 것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자리로 돌아가서 시작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국악 판소리가 그럴 것입니다. 창극이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런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김치 깍두기가 세계의 푸드가 될 줄, 세계의 음식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곧 될 겁니다. 저는 그날을 예견하고 여러분들한테 미리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현재가 지금 세계를 이끌고 있다, 이런 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깨는 걸로 시간을 좀 채워볼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단군 이래 현재만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군 이전, 특히 구석기 시대에도 최고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석기 시대는 여러분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인류 역사는 600만 년이라고 합니다. 구석기 시대는 학자에 따라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300만 년, 350만 년 이즈음에서 구석기 시대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인류가 살기 시작했는가? 우리나라 영역에서는 평양 인근에 있는 검은모루 유적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단양에 있는 금굴 유적이라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거기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약 70만 년에서 80만 년 전에 우리 한반도 안에 인류가 살았었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100만 년 전부터 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유적을 발굴했었으니까 그런 유적이 발굴되기 이전까지도 상당히 많이 거슬러 올라가서 살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뜻에서 30만 년을 더해서 100만 년 전에는 우리 한반도에 인류가 살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부제가 아까 100만 년 전에 문화사 탐구라고 했지요. 지금부터는 100만 년 전에도 우리가 최고였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글렉 보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잠깐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돌아오겠습니다. 잘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아까는 잘 됐는데, 이 사람입니다. 동두천에서 1978년에 미군 병사로 근무하던 하사입니다. 미군 하사 글렉 보웬이 동두천 부대에서 PX에서 노래를 하던 이상미라고 하는 한국 여자와 데이트를 하러 한탄강변 전곡리 연천에 놀러 갔습니다. 거기 자갈밭입니다. 저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커피를 끓여 먹으려고 자갈을 줍다가 깜짝 놀랄 걸 발견했습니다. 무서운 걸 발견했어요. 와, 이게 뭔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주먹도끼라고도 하고요, 아실리안 도끼라고도 합니다. 영어로 아실리안 X입니다. 이게 맥가이버 칼이라고 합니다. 구석기 시대 맥가이버 칼. 구석기 시대 가장 빛나고 가장 앞선 문화유산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서 찌개라고 망치 돌날 한쪽을 떨어뜨린 찌개라는 구석기 시대 유물만 발견됐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를 깔봤습니다. 서양에 있는 학자들이 이 아슐리안 도끼는
아프리카와 유럽 구석기 시대 선진국에만 발견되고 구석기 시대 후진국인 아시아와 아메리카 쪽에서는 전혀 발굴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은근히 콧대를 높이면서 우리나라를 얕봤습니다. 그런데 이 아슐리안 도끼가 세상에 미군 병사한테 발견이 된 겁니다. 이 미군 병사가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본 글렉 보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미국에서 대학에서 고고학과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돈이 부족해가지고 미군에 입영을 했는데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군대에 갔다 오면은 병원과 대학이 공짜입니다. 우리랑 같이 학교 다닌 친구 하나도 미국에 갔다가 미군에 들어갔습니다. 시민권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갔다 와가지고 대학과 병원이 공짜입니다. 그 친구는 지금도 그래서 대학을 몇 군데 다녀가지고 한의학과를 졸업해서 한의사가 돼서 지금 미국에서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와서 제가 함께 재미있게 밥도 먹고 놀았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보웬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보웬이 이 돌도끼의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려서 당시 가장 유명한 이 구석기 시대 연구가인 프랑스의 보르도 박사한테 보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보르도 박사가. 만약에 이것이 한국에서 발견됐다면 지도를 다시 그려야 된다. 한국이 구석시대 선진국이 된다. 나는 지금 바빠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서울대학에 가서 김원룡 선생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걸 보여드리라. 그래가지고 드디어 김원룡 선생을 만났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그 김원룡 선생이 그 도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손에. 김원룡 선생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이냐. 그 이듬해인 1979년부터 10년 동안 이 양반이 전곡리 연천 일대를 샅샅이 뒤져가지고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천 점의 구석기 지대 유물 아실리안 도끼를 찾아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약 선진국이 됐습니다. 이게 세계 고고학기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득한 옛날부터 선진국이었다는 이런 증거가 바로 이 아슐리안 도끼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 엄청난 일을 이 보웬이 해냈습니다. 지금 국립박물관장인 유홍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홍준이 과거에는 문화재 청장을 했습니다. 문화재 청장 시절에 이 사람이 글렉 보웬을 초대하자 우리나라를 일약 구석기 시대의 선진국으로 만든 사람을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 현장에 지금 엄청난 전국리의 박물관, 구석기 시대 박물관이 세워져 있는데 5월 5일 날 축제를 한답니다. 그때 글렉 보웬을 초청하자. 30년이나 지난 사람을 미국 전역을 샅샅이 뒤져서 드디어 그 글렉 보웬을 찾았습니다. 초청해놓고 보니까 놀랍습니다. 이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비우스 지도라고 하는 구석기 시대의 유물 발견 지도입니다. 보십시오. 아프리카와 유럽 지역에서만 발견됐습니다. 전곡리만 유일하게 발견돼가지고 전곡리 한 군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속판에서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냐, 수만 점의 구석기 시대 유물이 생겨났습니다. 수만 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밀도로 따지면 세계에서 1등으로 많은 구석시대 유물을 보유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가 구석기 시대에도 많은 인총이 살았고
문화문명이 가장 발달된 지역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얘기하는 말이 성립되는 겁니다. 구석기 시대에도 우리나라는 최고였다. 물론 구석기 시대가 우리 조상 거기 살던 사람들이 우리 조상이냐 하는 점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나오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상이냐는 확실치 않지만 그러리라는 추정하에 보면 한반도에서 우리가 이룩한 구석기 시대 문화도 당시로서는 최고였다. 1등급 주위에 올라갔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자, 글렉보웬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당시에 한탄강가에 데이트를 갔던 이상미라고 하는 가수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됐는지 압니까? 상미보웬이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을 초대해서 아주 흡족하게 했다고 합니다. 많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공로자입니다. 요다음 지금 다음에 글렉보웬 같은 사람이 또 하나 나타납니다. 유념해서 봐주시고, 그러면요 일본에서 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후지무라 신이찌라고 하는 아마추어 발굴가입니다. 후지무라 신이찌입니다. 일본이 열등감에 쌓였습니다. 78년에 한국에서 무지무지한 돌도끼가 발견됐는데 일본은 깜깜합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이 사람의 손이 지금 손 보이죠? 신의 손이 됐습니다. 구석기 시대 유물을 발굴하는데 발굴하는 쪽쪽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만 년 전에 유물이 발굴됩니다. 4만 년, 10만 년, 5만 년, 6만 년, 20만 년, 30만 년. 이거 몇 번? 200번을 발굴하는데 발굴할 때마다 연도수가 올라가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사진은 60만 년 전 원시인들의 집자리가 발견됐다는 그런 신문 기자였습니다. 우리나라를 따라왔습니다. 드디어 70만 년 전 것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다음 사진을 주목하세요. 맨 왼쪽 사진 땅을 다집니다. 가운데 사진 유물을 감춥니다. 마지막 사진 유물을 발굴하는 척합니다. 맨 위에 제목은 뭔지 압니까? 구석기 발굴 유물은 모두 다 날조된 것이다. 일본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신이찌는 어떻게 됐느냐? 현재 요양병원에 가서 정신 이상 상태가 돼서 요양병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우리는 선진국, 일본은 아직까지도 후진국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정석 깨려고 합니다. 구석기 시대 말기는 충청도가 세계의 중심이었다. 구체적으로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사이가 세계의 중심이었다. 이거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었나? 우선 이분의 얘기부터 듣겠습니다. 이분은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십니다. 서울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계셨던 분이죠. 신용하 선생인데요. 이 양반이 함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그런데 이 구석기인들이 거의 절멸돼 버렸어요. 태양이 90% 차단되고 얼마나 깜깜해지고 추워지겠어요. 마지막 빙기가 언제 왔냐면 약 1만 5천 년 전에 최후의 빙기가 왔어요. 지구상의 인종과 동물의 약 99%가 죽어버렸어요. 그가 살아남은 겁니다. 북위 40도 이남의 식물은 살아남고 동물들도 일부 살아남았는데 동굴 속에
거주지를 확보한 구석기인들만 살아남았어요. 동굴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유라시아 대륙에서 북위 40도 이남의 동굴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 있을까? 뜻밖의 그게 한반도에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서 국제학술회의도 열렸어요. 2,000여 개가 있습니다. 들으셨죠? 15,000년 전에 엄청난 추위가 찾아와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동물도 죽고 사람도 죽고 다 죽었는데 얼마나 죽었느냐? 99%가 죽었습니다. 구석기인들 대부분이 죽었습니다. 1%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동굴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동굴이 어디가 제일 많으냐? 충청도 지방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문의, 괴산, 단양 이쪽에 많습니다. 대청댐 있는 데 많습니다. 제가 살던 고향입니다. 거기서 25만 년 전에 인골 화석도 발견됐습니다. 코끼리 뼈도 발견됐습니다. 원숭이 뼈도 발견됐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동물의 엄청난 큰 거대 동물의 뼈도 발견이 됐습니다. 우리가 최고였던 까닭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신용과 선생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15,000년 전 이쪽 저쪽에서 우리 충청도 지방은 지금의 뉴욕이다. 뉴욕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인구 밀도가 많고 문화 문명이 발달되어 있던 지역이다. 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지금 깨트렸습니다. 단군 시대 이전 구석기 시대에도 우리가 대단했다. 그 다음에 15,000년 전 구석기 시대 말기 신석기 시대 초입에도 우리는 대단했다. 그 다음에 4대 문명에 대해서 잠깐 넘어갈까 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도 배웠지요. 세계 4대 문명,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이라고 배웠습니다. 오늘날의 페르시아입니다. 미국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잘못 건드렸죠. 대단한 문명 지역을 건드렸습니다. 맨 오른쪽에 우리나라 지도 위에 보시면 파란 동그라미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북만주 지역이고 요하 지역입니다. 요하의 동쪽 서쪽, 약 서쪽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문명이 발견됐습니다. 최근입니다. 1980년부터 요하 문명 지역에서 물건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황하보다 1000년 빠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우리 민족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대부분이 우리 민족과 맥을 같이 하는 민족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다음입니다. 빗살무늬 토기, 요 다음에 설명하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밖에 안 납니다. 중국 양자강 황하 일체 없습니다. 한 개도 없습니다. 옥으로 만든 공예품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비파형 청동검 고조선의 상징물입니다. 적석총 우리 신라 백제 고구려의 모든 무덤이 전부 다 적석총입니다. 고인돌 고조선의 전유물입니다. 청동기 시대.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수만 점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지금 요하 문명 지역, 요하의 이쪽 저쪽입니다. 요하 문명 지역에서 유적이 발굴되는 것은 중심 지역이 아니라 변두리 지역에서 나옵니다. 중심 지역은 키월친 사막이라고 사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막은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학자들에 의하면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가 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환장하는 겁니다.
황하 지역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 당시 그 땅은 고조선의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자기 거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게 동북공정입니다. 이제 맨 마지막 줄 보세요. 요하 지역은 동이족의 땅이었고 고조선의 영토였고 상당수의 유물이 한반도에서 나오는 유물과 같은 것들입니다. 확인합니다. 이게 왼쪽에 있는 것이 강원도 고산군 문안리 모래밭에서 나온 질목문 토기. 옛날 우리가 질목문 토기라고 배웠죠.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유하문명 지구에서 나오는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같은 계통입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지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위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세계적으로 빗살무늬 토기가 나오는 지역입니다. 저 왼쪽 끝에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입니다. 좀 내려오면 터키 지역입니다. 저 볼가강 이쪽으로 쭉 오면은 우리가 무슨 탄 우즈베키스탄 무슨 메니스탄 뭐 키르기스탄 그런 중앙아시아입니다. 시베리아를 거쳐가지고 어디로 오느냐? 한반도 북부 삼각형으로 빨간 표시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로 와서 우리나라로 옵니다. 질목문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는 여기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므로 빗살무늬 토기는 우리 것이나 우리 민족과 유관한 유물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는 항상 얘기를 할 때 우리 여기 친구 나랑 같이 바이칼 같이 갔다 온 친구들도 많은데요. 바이칼에서부터 우리 민족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빗살무늬 토기 이렇게 쓴 그 부분이 바이칼인데 거기서부터 이 루트를 따라서 왔을까요? 우리 쪽에서 북만주에서부터 갔을까요? 이걸 염두에 두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거기서 발견된 귀걸이입니다. 옥으로 만든 귀걸이입니다. 이 귀걸이는 보시면 귀를 뚫어야 됩니다. 귀를 뚫고 저 옥으로 만든 무거운 귀걸이를 걸었습니다. 이거는 우리만이 했습니다. 우리만이 했다는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보세요. 아까 말한 강원도 고산군 문어입니다. 문암리. 여기서 똑같은 귀걸이가 나왔죠. 소재만 다릅니다. 이거는 우리 민족이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이거 하고 살지 모르시죠? 조선 중기까지 우리는 귀걸이를 하고 살았습니다. 사대부들은 반드시 하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언제부터 이게 금지됐느냐?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인 선조 5년에 왕명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왜 금지시켰느냐? 첫째는 송균관 유생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까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신체 발부는 부모님께 받자온 것이라 감히 훼손하지 아니함이 효도의 처음이요. 신체 발부를 손대지 말아라. 그러니 오랑캐 될 수 없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 38 정신을 옹호 발전시켜야 될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요. 일본이 지금 우리보다 뒤처지고 있죠. 중국은 우리를 따라잡으려고 애쓰고 있죠. 근데 안 될 겁니다. 저는 왜 안 되느냐? 일본도 민주주의가 아니고 중국도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12권짜리인데요. 그걸 저는 다 못 읽고 2권짜리를 읽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문명은 서쪽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아까 바빌로니아,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몽, 그것이
서북쪽으로 올라가서 그리스로 올라갑니다. 또 서북쪽으로 올라가서 로마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프랑스로 올라갑니다. 서쪽으로 올라가서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서쪽으로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서 대륙을 건너서 로스안젤레스, 샌프란시스코로 갑니다. 그것이 일본까지 왔다가 드디어 우리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다시 황하문명 지역인 중국으로 뺏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계속 또 옹호하고 발전시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미래는 참 밝습니다. 밝은 미래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는 이렇습니다. 뉴타운이 호텔 컬렉션 마치 처음으로 될 수 없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 38 정신을 옹호 발전시켜야 될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요. 일본이 지금 우리보다 뒤처지고 있죠. 중국은 우리를 따라잡으려고 애쓰고 있죠. 근데 안 될 겁니다. 저는 왜 안 되느냐? 일본도 민주주의가 아니고 중국도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12권짜리인데요. 그걸 저는 다 못 읽고 2권짜리를 읽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문명은 서쪽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아까 바빌로니아,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몽, 그것이 서북쪽으로 올라가서 그리스로 올라갑니다. 또 서북쪽으로 올라가서 로마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프랑스로 올라갑니다. 서쪽으로 올라가서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서쪽으로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서 대륙을 건너서 로스안젤레스, 샌프란시스코로 갑니다. 그것이 일본까지 왔다가 드디어 우리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다시 황하문명 지역인 중국으로 뺏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계속 또 옹호하고 발전시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미래는 참 밝습니다. 밝은 미래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는 이렇습니다. 뉴타운이 호텔 컬렉션 될 수 없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 38 정신을 옹호 발전시켜야 될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요. 일본이 지금 우리보다 뒤처지고 있죠. 중국은 우리를 따라잡으려고 애쓰고 있죠. 근데 안 될 겁니다. 저는 왜 안 되느냐? 일본도 민주주의가 아니고 중국도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12권짜리인데요. 그걸 저는 다 못 읽고 2권짜리를 읽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문명은 서쪽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아까 바빌로니아,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몽, 그것이 서북쪽으로 올라가서 그리스로 올라갑니다. 또 서북쪽으로 올라가서 로마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프랑스로 올라갑니다. 서쪽으로 올라가서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서쪽으로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서 대륙을 건너서 로스안젤레스, 샌프란시스코로 갑니다. 그것이 일본까지 왔다가 드디어 우리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다시 황하문명 지역인 중국으로 뺏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계속 또 옹호하고 발전시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미래는 참 밝습니다. 밝은 미래. 운하문이 그 목소리가 완전히 운하문이가 어디 있나요? 지금 강원도 고성군 동해안입니다. 동해안. 강원도 고성군에 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아주 마치겠습니다. 유익하고 흥미로운 강의해주신 오효진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이양희 회장님께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 말씀 짧게 올리겠습니다. 우리 오효진 처장님은 저하고 대전고등학교 41회 동기생입니다. 그런데 기자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아주 고든 마음으로 기사를 쓰시다가 고생도 많이 하셨어요. 5.18 때 기사 쓰시고 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셔서 정말로 애국자십니다. 그리고 양심이 고드신 분이시고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세요. 아마 우리나라에 이렇게 강의 중에 문화와 함께 이렇게 오래된 옛날 역사까지 찾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 옛날에 그 번영했었던 그 옛날 역사까지 찾아내시려고 하는 그 노력과 정성이 어느 분보다도 애국자의 힘이 잘 드러난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박수를 쳐주세요. 우리나라가 반으로 갈라져 있었던 것이 저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이라고 봅니다. 왜냐? 우리 오효진 교수가 설명하는 황하 문명이다, 유프라테스강 문명이다, 인더스 문명이다, 나일강 문명이 사실은 범람하는 강입니다. 범람하는 강. 중국의 양자강은 강도 크고 평야도 많고 범람하지가 않습니다. 문명은, 세계 문명은 범람하는 강 주변에서 발전이 됐습니다.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남북이 통일이 안 되고 갈라져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하나. 그거는 우리가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무기도 만들고 잘 살으려고 노력도 하고 새마을 운동도 하고 짧은 시간 내에 현대사에서 대한민국처럼 빨리 선진국으로 발전한 나라가 없을 만큼 좋은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다 조용한데 불란서가 그래도 최근까지는 좀 했습니다만 불란서도 탱크 만들고 뭐하는 걸 손 놓고 있는 사이에 지금은 전쟁이 나고 나니까 이란하고 미국이 전쟁이 나고 소련이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사이가 되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방산의 중요성과 대한민국의 위치가 1, 2년 사이에 아주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남북이 갈라져 있었던 것도 우리에게 시련만 주는 게 아니라 얼마 시간이 지난 뒤에 정말로 대한민국을 훌륭하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우리에게 일깨움을 주는 저는 하느님이 계셨다고 봅니다. 범람하는 강에서 문명이 발전하듯이 대한민국이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